올리오티야? 네, 다 외웠죠 이제 여러분들. 네, 올리오티 잘 알아두시라고 이거. 나 근데 미적분 책이 있구나. 파란색이어가지고 확통책인 줄 알았어 순간. 여러분들 책도 색깔 금방 나는데 나 이거 한 2달 만에 넣은 것 같던데 이거. 책이 똑같아. 헷갈린다니까 그래서 가끔 보면. 자, 일단 우리 그 부지런히 나가서 그래서 그 5단원까지는 5단원이 뭐야? 그 6단원에 소단원 하나까지는 같이 공부를 했었죠. 분명히 여러분들이라면 다 까먹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시험을 살짝 보고 가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일단 그때 당시에 그 사인, 코사인 총 6개에 대한 미분법을 공부했어요. 세트가 아니라 사인 x, 코사인 x, 탄젠트 x, 코탄젠트 x, 그 다음에 시컨트 x, 그 다음에 코시컨트 x.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주 나오는 공식 1번 하고서 이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라는 것과 2번, 3번 있었죠, 그렇죠? 네, 요 정도쯤까지만. 설마 그 이전에 썼던 거 그 뭐 물어보면 당연히 다 기억하시겠죠? 그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싸고 풀고 싸, 그 다음 코사인은 코코마 싸, 탄젠트는 1마탄탄 탄불탄. 오케이, 좋아요. 자, 이제 여기 여러분들 요것만 이제 채워주시면 되는데 다 기억해요 안 해요 이거? 다 기억해요? 자, 사인부터 한번 불러봐봐. 자, 사인은 네, 코사인 x. 자, 코사인은 마이너스 사인 x. 그다음 탄젠트는 요때 1마탄탄만 이딴 거 쓰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아, 뭐라고? 네, 시컨트 제곱 x. 묻어가지 마. 아니, 말하는 사람들만 말해. 묻어가고 있어. 자, 코탄젠트는 네, 마이너스 붙여야죠. 코시컨트 제곱 x. 그 다음에 시컨트는요? 네, 시컨트 x 탄젠트 x. 두 개씩 곱한다 생각하세요. 뭐 얘네들부터는 전부 다 그냥 두 개씩이야. 자, 그다음 이 친구는요? 네, 마이너스 코시컨트 x 코탄젠트 x. 다 기억하죠? 자, 그다음 여기 두 번째 거 뭐였어요 이거? 한 번, 아 자꾸 여기 t라고 쓰네 여기를. 한 번 타면 네,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했지. 시커멓게 탄다. 시커매진다 라고 하셔도 돼요. 뭐 여기 시컨트 탄젠트 이렇게 쓸까봐 걱정되시는 분들은 그냥 시커멓게 탄다 말고 시커매진다 라고 하시고, 한 번 코가 타면 그 다음에 코가 시커멓게 된다. 오케이. 아니 은근 근데 기억 잘 나지 않아요? 나 되게 기억 잘 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요걸 꼭 기억해 주셔라 라고 좀 신신당부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할 내용은 저기 어디야? 페이지로 어디야? 228쪽. 네, 228쪽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공부할 거예요. 아,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전에 뭐 222페이지 보면은 뭐 yx n제곱의 도함수라고 하면서 공부했었던 거였죠. 요거는 그냥 일단 스킵할게요. 이따가 최종적으로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볼게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 구면이에요, 구면. 이거 예전에 한번 한 적 있죠? 미적분 우리 처음 공부했었을 때 내가 슬쩍 결과를 알려줬었잖아. 합성함수의 미분이라고 하면서. 아, 나 그냥 또 어떻게 표정 봐라, 또 모르는 표정 짓고 있는 거. 아니, 내가 그때 야 이거 너네들 그냥 알아만 두고 나중에 미적분 때 공부하는 건데 그 2x 플러스 1이라는 것의 5제곱 요거 미분 때리면 뭐라고 했었어요? 일단 이거 그냥 단순히 미분한다 생각해. 5 괄호하고 2x 플러스 1의 4제곱 써주고
그 다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요 안에 있는 거를 미분한 걸 그 옆에다 그냥 그대로 곱해서 써주면 된다고 했었지. 그냥 2 이렇게. 만약에 이제 여기가 뭐 세제곱 이렇게 됐었어. 여기 세제곱 이렇게 써주고 난 다음에 여기다 뭐 쓰면 돼? 요 친구 미분한 거 쓰면 돼. 6x 제곱 그냥 이것만 써주면 돼. 이게 그냥 합성함수의 미분법. 여러분들이 이미 결과를 알아요. 근데 이제 이 결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유도가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라는 건데 아이디어가 뭐 그렇게 아주 뭐 어렵다거나 복잡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서 그냥 심플하게 이야기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f 합성 gx라는 것을 미분한 게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 gx라는 것을 좀 다른 걸로 치환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이 바이블 기준으로 좀 따진다면 이걸 u라는 것으로 치환을 했어요. u라는 것으로 치환을 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y는 fx라고 해서 이 f라는 것을 이제 y 그 다음에 이제 요 x는 이제 뭐 그냥 당연히 x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개의 문자에 대한 콜라보로서 우리가 이것의 도함수를 구해내려고 해. 결국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dx 분의 dy란 말이야. 근데 이 녀석은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 u라는 것에 대해 dy 곱하기 dx분의 du라는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사실 이게 원래 엄밀하게 이렇게 약분되고 그런 형태는 아니기는 하거든. 그런데 그냥 편의상 그렇게 봐도 무방하기는 합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여기서 dx분의 dy라는 게 dx분의 dy였잖아요. 원래 덩어리가 이렇게 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dx분의 dy. 요거는 아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이런 연산 같은 게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이해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그거 가지고 엄밀하게 이렇게 따지고 그럴 레벨은 아니기는 해.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 근데 du분의 dy라는 게 뭐겠어요? 그냥 요 친구를 그냥 하나의 문자로 뭐 라지 x라든지 그런 것들로 치환을 한 상태에서 그냥 f 라지 x를 미분합니다. 마치 우리 아까 전에 예시를 들었을 때 2x 플러스 1이라는 것의 5제곱을 할 때 그냥 얘를 라지 x라고 치환을 한 상태에서 그냥 라지 x의 5제곱이라는 걸 미분 때린 거야. 그래서 이제 라지 x 5제곱 미분 때리면 오 라지 x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 부분이 이제 그걸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 f라는 y를 이 gx라는 u에 대해서 미분을 때리니까 이 부분이 결국엔 f 프라임 그냥 gx라는 형태로 써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에는 이 부분이 뭐야? dx분의 du. 이게 u잖아. 그럼 dx분의 du라는 것은 결국 이 gx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 뒤에 있는 친구가 g'x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냥 dx분의 dy는 f''gx 곱하기 g'x라고 쓰면 돼.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런 원리보다는 사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이 친구를 미분하면 그 결과가 무엇인가. 사실 미분법에서는 우리가 이제 다 거기에만 집중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미분하게 되면 요 겉에 있는 거 미분해서 5괄호 2x 플러스 1의 4제곱 써주시고 요 안에 있는 거 속에 있는 거 미분해서 2라고 써주시면 된다. 라는 이 결과에만 초점을 맞춰주시면 되고 그것이 왜 그렇게 되냐 하는 것에 대한 이유로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다. 별거 아니죠? 네, 그래서 합성함수의 미분법. 결국엔 어디에 집중하자? 결과에 집중하자. 근데 원리는 뭐다? 이런 원리다. 그래서 dx분의 dy를 구하고 싶을 때 du분의 dy 곱하기 dx분의 du로 계산할 건데 이게 원래 약분되는 그런 구조는 아니지만 그렇게 봐도 상관은 없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du분의 dy라는 건 u에 대해 y를 미분하는 거니까 u에 대해 y를 미분하는 거니까 그냥 f''gx라고 쓰면 됐었던 거고 그 다음에 dx분의 du라는 것은 x에 대해서 u를 미분하는 거니까 이 u라는 걸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이제 g'x라고 써주시면 되는 것이었다. 별거 아니죠? 네, 그래서 합성함수의 미분법 이렇게 심플하게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그젠플이나 같이 볼까요? 자, 229페이지 보시면 1번 이그젠플 함수 y는 x3제곱 플러스 2x의 5제곱을 미분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뭐야 이거? 어떻게 미분하면 돼요? 일단 얘 자체 그냥 미분 때리면 돼요. 5 괄호 x3제곱 더하기 2x의 4제곱 그 다음 곱하기 뒤에 뭐? 3x제곱 플러스 2만 곱해주시면 돼. 끝. 자, 그 다음 밑에는 뭐? 사인 x제곱이야. 자, 이거 사인 제곱 x 아니다.
sin x제곱이야. sin x제곱을 미분하겠다. 자, 그럼 일단 뭐부터 한다? 그냥 이 전체를 먼저 미분을 해버리는 거야. 그럼 sin 라지 x를 미분한다 생각하고 미분하면 돼. 그럼 뭐야? 코사인 x제곱 그리고 곱하기 2x. 그쵸? 다 이해됐어요? 그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편의상 건미분, 속미분이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한 장 넘어가실래요? 230페이지 약점 휘어잡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래서 합성함수의 미분은 건미분 곱하기 속미분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이 지금 그 말이에요. 겉에 있는 거 한번 미분 때리고 속에 있는 거 미분 때려서 그대로 곱하면 돼. 언제나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것의 역과정을 나중에 적분에서 또 공부를 합니다. 이것의 역과정. 치환적분법이라고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딱 써놓고 얘는 뭘 미분한 거게? 요거요 라고 하는 게 이제 적분에서 또 나오는 얘기겠지. 그치? 그래서 요거는 뭘 미분한 거게? 요거요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 그거를 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방금 전에 이제 개념 콕콕에서 봤었던 것처럼 2x 곱하기 코사인 x제곱을 적분 인테그랄 위에 적분해라 할 수 있어야 돼. 아 이게 하면서 타임머신 하고 살짝 돌아가 봐야 되거든. 코사인 x제곱이라는 걸 미분하면은 이 친구 튀어나올 테니까 오케이 코사인 x제곱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말이야. 적분해서 할 얘기. 그래서 역과정, 역연산 이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니까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거는. 그래서 이제 치환적분법과 부분적분법이라고 해가지고 적분법 두 가지를 우리가 그때 배우는데 이 치환적분법이 은근 까다로워요. 왜냐면 우리가 거의 뭐 하면서 이제 찍어 맞추는 듯한 느낌이 좀 있잖아. 그쵸? 그러다 보니까 되는 놈들만 이제 또 묻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y는 x에 r제곱 r은 유리수 요것도 그냥 살짝 스킵할게요. 이따 한꺼번에 하겠다고 했죠. 자, 함수 y는 ln 절대값 fx의 도함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 봅시다. 이게 뭐냐? 별거 아니에요. 일단 우리가 이거 이야기하기 전에 얘부터 먼저 좀 이야기하고 ln x. 자, 이 친구 당연히 정의역은 x가 0보다 큰 범위. 근데 이제 여기다 내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죠. 자, 이 친구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ln x 또는 ln 마이너스 x. x가 이제 0보다 클 때, x가 0보다 작을 때. 각각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겠죠. 괄호까지 쳐주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ln 절대값 x라는 것을 미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ln 절대값 x를 미분하면 자, 일단 요 위에 있는 범위 ln x 미분하면 뭐가 돼? 그치. x분의 1. 그래서 ln 절대값 x라는 것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고 하면 이 친구는 x분의 1이 된다. 어떤 범위에서?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어때요? 내가 이 친구를 미분하는 거거든. 그럼 ln-x라는 것을 미분한다는 것은 역시 마치 x 자리에 마이너스 x가 합성된 것처럼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 그치? 그럼 뭐라고 쓰면 돼? 일단 건미분 먼저 적용시킨다. 그러면 마이너스 x분의 1 하고 곱하기 아직 안 끝났어. 우린 지금 건미분만 한 상태야. 속미분 하시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하니까 결국 똑같은 결과 x분의 1이 나오네. 그치? 그래서 x가 0보다 더 작을 때 그러하다. 이거 일단 이해되셨죠? 네, 좋아요. 그래서 ln 절대값 x 라는 것을 미분하면 뭡니까? x분의 1입니다 라고 한 번에 이야기해 주셔도 된다. 그렇죠? ln 절대값 x라는 것을 미분하면 뭡니까? x분의 1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더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ln 절대값 fx라는 것을 미분해 보도록 합시다. ln 절대값 fx 요거를 미분하겠다. 야, 뭐겠냐? 우린 뭐 걱정 없잖아. 절대값이 뭐 있어서 뭐 이렇게 왼쪽 오른쪽 뭘 하든 간에 결국 똑같은 결과값이 나온다는 걸 지금 방금 전에 확인했으니까. 자, 그럼 바로 이야기해 볼까요? 일단 뭐분의 fx분의 1 곱하기 자, 속미분 때려야지. f'x. 자, 그래서 결국 fx분의 f'x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ln 3x
세제곱 제곱 뭐 플러스 5 뭐 이런 것을 본다 라고 한다면 결국 얘는 3x 제곱 왜 나만 해 플러스 5분의 6x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것도 또 이렇게 그 적분해서 많이 물어보겠죠. 그래서 요놈이 요놈의 미분된 값이라면 ln 약간 이런 식으로 역과점을 계속 의식을 해주셔야 돼요. 역연산이니까 적분은. 네, 그것까지가 이제 우리 합성함수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도함수 그 방법, 여러 가지 이제 도함수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ln 절대값 fx까지 미분한 것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뭐 여기 옆에 살짝 그 로그 a라고 하면서 나오는 게 있는데 우리 로그 a라고 나오면 결국 뭐만 추가하면 됐었어요? ln a가 추가가 됐었죠. 분자의 분모에, 그렇지? 로그는 작은 녀석이니까 분모에, 로그는 작은 녀석이니까 분모에. 근데 지수 같은 것들은 큰 녀석이니까 어디에? 분자에, 그렇지?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지수는 분자에, 로그는 분모에. 언제나 그래서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그 미분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요거 은근히 자주 활용되니까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우리가 지금 어떤 함수를 미분하려고 하냐면 y는 2x제곱 플러스 3의 3분의 2제곱 분의 루트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식을 미분해 보려고요. 난리야 난리, 그치? 이거 어떻게 미분해? 자,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로그 미분법이에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이거랑 비슷한 걸 해본 적이 있는데 그 로그 방정식 뭐 이런 거 배웠을 때 좀 복잡한 형태 방정식 풀려고 하면은 그 양변에 로그 취해가지고 좀 정리하면은 뭐 좀 괜찮아진다 뭐 이런 얘기들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거랑 그냥 비슷한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놈 미분을 하려고 하는데 생긴 모양새부터가 진짜 좀 기분 나쁘게 생겼어. 뭐 외우지도 못하겠네. 2x제곱 플러스 3 2x제곱 플러스 3의 3분의 2제곱 분의 루트 x제곱 플러스 1. 이거를 그냥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미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변에 로그를 취합니다. 근데 로그 취할 때 우리가 이제 이 미적분에서 자주 쓰는 로그는 뭐예요? 밑이 뭐인 로그야? 2인 로그죠? 그래서 ln을 취합니다. 그래서 ln y는 하고서 이제 이걸 ln 취해가지고 쓰면 ln 하고서 2x 제곱 플러스 3의 3분의 2제곱 분의 루트 x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결국 이제 얘가 뭐야? ln 하고서 이 친구는 루트 x제곱 플러스 1. 근데 그게 앞에 그냥 2분의 1 때려 넣고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써도 괜찮잖아. 그치? 괄호 살짝 쳐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또 3분의 2 바깥으로 튀쳐나오고 ln 하고서 2x제곱 플러스 3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무엇이? ln y가 됐나? 자, 내가 원하는 목적은 언제나 dx분의 dy예요. dx분의 dy. 자, 그럼 요거 미분 때린다.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자, 그럼 뭐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ln y가 뭐가 돼요? 하고만 멈추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세요. 지금 요게 x에 대한 식인가요? 이게 x였어요? 아니었죠. 이게 만약에 x였으면 이거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야? x분의 1이요 라고만 대답하면 돼. 근데 지금 이거 y잖아? x가 아니라고. 이거 y야. 즉 다시 말해서 합성함수의 미분법이 사용돼야 되는 거지. 이게 실제로 x일 때는 ln x를 미분하면 x분의 1 곱하기 x 속미분 x를 x에 미분한 거 곱하기 1이 써져 있어서 사실 아무것도 안 한 셈이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내가 이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y분의 1 곱하기 이 속에 있는 걸 또 x에 대해서 미분한 걸 옆에다 바로 써주셔야죠. 우린 지금 겉미분만 해서 이걸 쓴 거니까. 그럼 속미분한 결과 뭘 쓰면 돼?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걸 쓰면 돼. 그게 뭐야? 그냥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걸 쓰면 돼. 그건 아니죠. 맞아. dx분의 dy 또는 그냥 y 프라임. 단순하게 그냥 y 프라임인 거야. y 프라임. dx분의 dy라고 쓰는 게 좀 더 정확하긴 하고요. 우리 편의상 y 프라임이라고 씁시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써져 있는 거 그냥 다 x로 이루어진 함수니까 우리는 편하게 그냥 미분하면 되겠죠. 자, 한번 불러볼까요? 일단 2분의 1 먼저 써주시고요. 곱하기 x제곱 플러스 1분의
오케이 2x 잘했습니다. 이제 좀 적응하셨어요. 마이너스 3분의 2 하고 2x 제곱 플러스 3분의 오케이 4x. 응 끝났어 거의. 우린 지금 y 프라임이 궁금했잖아. 근데 지금 여기는 y분의 1이 같이 붙어있네? 그럼 내가 양변에 뭐만 해주면 돼? y만 곱해주면 되지. 근데 y가 뭐야? 내가 알아 몰라? 알아 몰라? 알아 몰라? 알지? 그 여기 위에 써져 있잖아. 그거 그냥 갖다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면 돼. 그래서 이제 y 프라임은 하고서 뭐 이게 뭐 쓰기 좀 귀찮으니까 하고서 이제 어이 땡땡 네, 됐죠. 그럼 이제 y 프라임 구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요. 그래서 결과가 복잡한데요. 그 결과가 복잡한 거는 그나마 다행이지 뭐 우리는 하지도 못할 뻔했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 y 그대로 여기다 써주시고 요거 그대로 이제 여기다 써주시면은 그럼 그것이 y 프라임 결과가 된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요. 이게 이제 복잡한 식을 미분하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학원 때문에 가야 하는데. 근데 지금 얼마나 되고 있어? 응? 얼마나 되고 있어? 절반 이상. 얼마나 남았는데? 확인하고. 자. 그리고 23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y는 x의 알파 제곱. 여기서 알파는 실수. 내가 이제 이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뭐 정수든 유리수든 뭐든 일단 실수 범위에서 증명만 하면 나머지는 그냥 자동 완성이니까. 일단 내가 결과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결과부터. 여러분들 그 x 세제곱 미분하면 뭐였어요? y는 x 세제곱. 이거 미분하면 결과가 뭐야? y 프라임은 3 떨어지고 x에 요거 지수 하나 날라가서 이제 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었잖아요, 그치? 그래서 y는 3 x 제곱. 규칙이 뭐였냐면 얘 떨어지고 얘 하나 빠졌어요, 그쵸? 자, y는 뭐 x에 뭐 루트 3제곱 이렇게 써져 있더라도 동일합니다. 규칙은 동일해요. y 프라임 구해보면 루트 3 곱하기 x의 루트 3 빼기 1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다항 함수뿐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 x의 n제곱이라는 x의 혹은 알파 제곱 뭐 x의 몇 제곱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그 모든 아이들이 전부 다 미분하면 이런 동일한 규칙대로 떨어져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 그대로 날라오고 하나 빠져서 써질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금 증명을 하려고 해. 자, 그래서 y는 x의 그냥 k제곱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y는 x의 k제곱. 자, 이 친구를 내가 이제 양변에 ln을 취해가지고 써보도록 할게요. ln y는 ln x의 k제곱. 그럼 결국 이 친구는 k 곱하기 ln x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양변을 이제 x에 대해서 미분해 봅시다.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y분의 y 프라임은 요거 미분하니까 k 곱하기 x분의 1 만들어지죠. 양변에 y를 곱합니다. 그럼 이제 y 프라임은 하고서 이제 기대되는 어떤 결과들이 튀어나오겠죠. 일단 k 하나 있고요. 곱하기 x분의 1이 있어요. 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y를 써야 되는데 y가 뭐야? x의 k제곱이죠. 따라서 정리하면 뭐? k 곱하기 x의 k-1제곱이야. 그러니까 k가 뭐가 되든 간에 언제나 다 똑같은 규칙이 적용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뭐 자연수든 정수든 유리수든 실수든 뭐가 됐든 전부 다 동일하다. 끄덕끄덕. 알겠죠? 네, 그래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남았습니까? 6장 정도. 응? 6장 정도. 내일까지 끝내가지고 오셔가지고 오답 프린트 받고 그 다음 숙제 받도록 하자. 내일 나 5시까지 수업하니까 이 사이 언제든지 오셔도 돼요.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매개 변수로 나타내는 함수의 미분법. 자, 지금부터는 사실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걱정할 부분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미분하면 되는구나. 그것도 되게 그냥 심플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어려운 거 전혀 없습니다. 절대 너무 없죠. 지금부터는 진짜 어려운 거죠. 이전까지는 뭐 어려운 거 있었다는 인정. 뭐 몫의 미분법도 뭐 조금 그래도 어렵다고 해야 되나? 뭐 외울 게 그냥 많았었던 것 뿐이고.
그 다음에 이 합성함수의 미분법은 할 얘기가 많았어가지고 뭐 로그 미분법 같은 것들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좀 할 얘기가 많았어서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다 그냥 그럴만해. 일리 있어. 굳이 배우지 않아도 그냥 나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다 라는 그런 공감대 형성이 되는 부분이라서 쉽게 접근하실 수 있어요. 자, 일단 매개 변수로 나타나는 함수라는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개 변수. 매개라는 게 뭐야? 뭔가 이렇게 그 연결되는 그 뭔가 그쵸? 그걸 우리가 매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쳐가. 그래서 이제 이 매개 변수로 나타냈다. 보통 이제 매개 변수는 뭐 t 같은 것들을 자주 사용을 하긴 하는데 그 밑에 써져 있는 거 보실래요? x는 t-1, y는 t제곱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y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x도 t에 대한 식으로, y도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어져 있을 때 이때 우리가 이것을 매개 변수로 나타낸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x랑 y 단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다른 문자를 경유해서 그들 사이에 관계를 갖는 거지. 어쨌든 x랑 y는 관계가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함수이긴 함수지. 그런데 그 함수가 이 단 둘이 직접 연결된 게 아니라 하나 거쳐가는 연결이 이루어지더라라는 얘기인 것뿐이에요. 알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dx분의 dy를 구하고 싶다 이거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x라는 것이 ft라고 되어 있고 y라는 것이 gt라고 되어 있다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x는 ft, y는 gt. 자, 우리가 이때 dx분의 dy라는 것을 구하고 싶다고 합시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가 물론 이런 것들은 막 무슨 뭐 분모 분자처럼 의식하고 연산하면 안 되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연산해서 문제가 발생되진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쓸 거냐면 dt분의 dx 분의 dt분의 dy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 각각 이 분모 분자를 dt로 나눠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쵸? 물론 분모 분자는 아니지만 편의상 이렇게 말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 부분은 뭡니까?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이걸 내가 t에 대해서 미분한 거죠. 이거는 뭐예요? 이건 또 t에 대해서 미분한 거죠. 그럼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f 프라임 t 분의 g 프라임 t. 오케이, 좋아요. 그냥 그게 끝이야. 아까 그래서 예시 나온 거 뭐였었죠? x가 t-1, 그다음 y가 뭐 t제곱 뭐지? t제곱 플러스 1. dx분의 dy는 순식간에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dx분의 dy 한번 구해볼까요? dx분의 dy. 그럼 이거는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 분의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야. 그럼 뭐야? 2t. 끝. 별거 아니죠, 그렇죠? 너무 당연하지 않아? 이게 매개 변수를 이용한 함수의 미분법입니다. 네, 끝났어요. 하나의 소담론이 순식간에 끝나버렸죠. 자, 그래서 개념 콕콕 1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매개 변수 t로 나타낸 함수 x, t 플러스 2, 그다음 y, t 플러스 t분의 1. 그럼 결국 내가 이 x라는 걸 t로 미분한 것 분의 y를 t로 미분한 것으로 하면 되잖아. 뭐 x를 t로 미분하면 그냥 1이니까 뭐 분모는 그냥 없다 치고 y만 t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미분하면 되네. 그러면은 뭐예요 이게? t는 그냥 1이 될 것이고 t분의 1이라는 것은 물론 이걸 몫의 미분법을 이용해가지고 하셔도 상관은 없어. 근데 우리 방금 지우긴 했지만 배웠잖아. 이거 t의 마이너스 1제곱이에요. t의 마이너스 1제곱. 그럼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곱하기 t의 마이너스 2제곱. 즉 마이너스 t의 제곱분의 1. 그래서 결과는 1 마이너스 t제곱분의 1이라고 써주시면 되겠다. 이해됐죠? 네, 몫의 미분법을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방금 전에 배웠었던 그 다항함수처럼 보이는 형태의 x의 삐리리 제곱을 미분하는 것을 이용을 해주셔도 이거는 쉽게 미분이 가능합니다. 됐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246페이지 음함수의 미분법. 또 이렇게 새로운 단어가 나오면 음함수는 뭐야 또 막 이런 식으로 또 한탄하고 찡찡거리는 그런 분들이 꼭 있는데 음함수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어요. 언제 배웠냐면 3년 전에 배웠습니다. 3년 전에. 3년 전이면 언제야? 3년 전도 아니 3년 반 전이네. 4년 전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중2 때. 너 무슨 뭐 대학생이에요? 자, 우리 중2 때 배웠어요. 중2 때. 중2 때 언제?
미지수가 두 개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 그 형태가 어떻게 생겼어요? 미지수가 두 개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 형태 어떻게 생겼어? 야! 아니 이거 지금 단체로 지금 3년 지금 꿇어야 되나 이거? 아니 근데 뭐 x 플러스 2y는 뭐 3 뭐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 그죠? 그냥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얘를 이제 살짝 이항시켜가지고 마이너스 3은 0 뭐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죠. 그쵸? 원래 우리가 함수의 표현을 쓸 때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 뭐예요? y는 그쵸? y는 이런 표현을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표현이 아닌 그냥 한 곳으로 다 모아서 정리를 해서 뭐뭐뭐는 0의 형태. 그래서 이 꼴을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f 괄호 x랑 y의 콜라보야 는 0. 이건 우리가 이제 공통수학 1 때 도형의 이동 파트에서 공부했었죠. 여러분들 수학 상 파트겠지만 공통수학 2 또는 수학 상에서 나오는 도형의 이동 부분 공부할 때 우리가 이 표현을 많이 봤었어요.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 쓸 때 특히나 이제 원의 방정식이 전형적인 이제 이런 형태로 써져 있는 그러한 방정식이었지. 어쨌든 방정식이나 함수나 동일하다고 했잖아요. 결국에 x랑 y 사이의 관계를 갖고 있는, 물론 함수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i라는 말이죠. 자, 어쨌든 이런 형태로 써져 있는 거, 이런 형태로 써져 있는 거, 이게 y는의 형태로 써져 있는 y는 뭐 fx 이렇게 써져 있는 표현과는 좀 사뭇 다르게 생겼잖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이런 형태, 뭔가 다수 뭔가 좀 이렇게 일반적인 그런 것들에 양이라는 단어를 붙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닌 것에다가 음이라는 단어를 붙인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양수, 음수 이런 개념이 아니야. 무슨 뭐 양함수는 뭔가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증가 막 이런 것도 아니고, 음함수는 감수 이런 것들도 아니야. 그냥 양, 음이야. 그냥 반대. 약간 그 반대 방향성을 나타내고 싶은 특별한 의미 없어요. 양이랑 음이라는 것에 특별한 의미가 전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런 함수를 양함수, 이런 함수를 음함수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이런 거, 아니면 원방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게 그냥 음함수야. 그럼 음함수의 표현이 왜 존재하느냐? 이렇게 표현을 못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xy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7은 0 같은 거. 이거 y는 의 걸로 어떻게 바꿀 건데? 바꿀 수 있어요? 한다면 바꿀 수는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그런데 굳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함수를 그냥 이 자체로 존중하고 싶잖아. 굳이 내가 긁어 부스럼 만들고 싶지 않잖아. 이대로 두고 싶죠. 네, 그래요. 이게 우리가 음함수의 표현법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 이상 뭐 다르게 더 편하게 이쁘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양함수의 표현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음함수라고 한다. 별거 아니에요. 음함수라는 것 자체는 별거 아니야. 자, 그럼 음함수를 미분해서 dx분의 dy를 구하는 건 그럼 또 이건 어렵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죠. 전혀 아닙니다. 너네들 아까 전부터 계속 하고 있었어요. 합정함수의 미분법을 활용하시면 돼. 자, 이거 x에 대해서 미분 때려보자. 자,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자, x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이거는 지금 곱해져 있는 상태야. x랑 y제곱이랑 곱해져 있죠. 자, 그럼 어떻게 해줘요? 일단 왼쪽 미분, 오른쪽 그대로. 그 다음에 왼쪽 그대로, 오른쪽 미분 해가지고 쓰면 돼. 자, 그럼 어떻게 쓰면 돼? 일단 y제곱 그다음 플러스 x 하고서 2y 하고 끝날 거야? 너희들 이걸 지금 x에 대해서 미분했는데 이거 y에 대해서 미분했다면 이게 정답이겠죠. y제곱을 y에 대해서 미분하면 2y가 정답이야. 근데 우리는 y제곱을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거 겉미분 때리고 가만히 있을 거야? 뭐 할 거야? 속미분 해야죠. y 프라임 쓰시면 돼요. 그 다음 플러스 이거 뭐야? 2 플러스 이거 뭐야? 3 곱하기 또 그대로 있을 거야? y 프라임 하고서 이 친구는 0 하고 는 제로. 오케이, 끝. y 프라임 구했습니다. 지금 y 프라임은 이라는 형태로 정리 안 해도 돼요? 뭐 할 거면 하세요. 근데 우리가 보통 여기에서 y 프라임을 구한다기보다는 이때 뭐 x의 값과 y의 값을 주어놓고서 y 프라임이 얼마냐라고 물어봅니다. x가 1이고 y가 뭐 2일 때 y 프라임은 얼마입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해요. 대입만 하시면 돼요. 그럼 끝.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렇게.
이게 음함수의 미분법.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해결을 할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아니 보통 이건 문을 닫고 환풍구를 켜놓지 않나? 어떤 새끼야 이거? 이거 방금 전에 응가. 아니 문을 닫고 환풍구를 켜놓고 해야지 왜 문을 열고 와? 나 힘들어 죽겠어.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미쳤나 봐. 이건 테러 아니야? 생화학 테러? 쎄. 자수하러 왔어? 야, 저 내가 알았어. 네. 너냐? 네. 아 진짜 미치겠다 진짜. 아 근데 저분 열어놓고 왔는데. 문을 열어놔서 문제인 거야. 문을 왜 열어놔요? 아니 그러면 문을 닫고 환풍기를 켜놓고 와야지. 문을 열어놓으면 둘 이 다 사람들은 어떻게? 방풍기 틀었는데. 환풍기는 꺼놓고 문 열어놓고 오셨거든요. 네, 청개구리 마냥 거꾸로 하고 있어. 저 가야 돼요. 알았어 잠깐 기다려. 나 지금 정신 좀 차리고. 아 진짜 울렁거려. 자 아니 근데 그렇게 크게 말씀하시면 제가 너무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워야지. 야 너가 여기 앉아봐. 우린 지금 죽으려고 그러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들어가. 자 들어가. 저 지금 가요. 알았어 내일 와. 내일 몇 시? 내일 날이 5시까지 있으니까 이 와가지고 공부해. 너네도 다. 네. 태용이도 언제 와요? 9시? 9시에 와가지고 5시까지 공부. 저 9시거든요. 저. 알았어 너 학원 끝나고 바로 와. 자 아, 됐어. 나 지금 수업해야 돼. 들어가. 자 그리고 이제 248페이지 이그젠플 같은 거 보시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음함수의 표현이죠. 네, 요거를 이제 x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은 당연히 그냥 뭐 스무스하게 불러볼까요? x제곱 x에 대해서 미분하면 2x 그다음 y제곱은 2y 곱하기 y 프라임은 0이라고 써주시면 되겠다. 그렇죠? 다 이해되시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계량 폭폭도 여러분 좀 이따가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역함수의 미분법 봅시다. 역함수의 미분법. 자, 역함수의 미분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머리를 좀 잘 굴리셔야 돼요.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생각. 자, 가장 대표적인 이제 그 역함수 관계에 있는 친구가 이제 그 지수함수랑 로그함수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개형을 살짝 그려보겠습니다. 지수함수는 꼭 의식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냥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랑 좀 더 두툼해져야 되네.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 이렇게 딱 두 개. 함수 같긴 한가요? 네. 자, 이런 두 아이가 있습니다. 자, 이 두 아이에서 요 점과 뭔가 이렇게 관계가 있는 대응이 되는 점은 이 대칭이 되었을 때 찍히는 요 점이죠, 그렇죠? 이 점과 대응이 되는, 혹은 대칭이 되는 점, 요렇게 요쪽에 있을 겁니다. 요 친구랑 요 친구는 사실 그렇게 관련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아무 상관없는 점인 것 같아. 항상 우리는 이렇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어서 만들어지는 그 점이 그들이 서로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a, b라면 이 친구는 b, a라고 이제 하기도 했었죠. 이게 우리가 그때 함수, 역함수 배웠을 때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 자, 그런데 기울기의 관점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래요? 한번 봐봐. 어차피 여러분들 여기에서의 순간적인 변화율인 요 방향은요, 이게 슉 하고 뒤집혀가지고 지금 이 모양이 나온 거잖아.
이 y축과 x축이 서로의 역할을 바꿔가지고 슉 하고 뒤집힌 게 지금 이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뒤집혀서 이 부분이 되게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거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서의 미분계수랑 여기서의 미분계수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무슨 관련이 있겠어요? 역수. 그래,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의 미분계수, 예를 들어 얘를 a, b라고 한다면 f'A라는 것과 얘는 이제 f 인버스죠? f 인버스의 프라임, 인버스를 안 썼네? f 인버스의 프라임, 미분을 한 것에 여기에 무엇을 대입한? b를 대입한 그 함수가 f 인버스 프라임 b라는 그 미분 계수가 서로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무슨 관련이 있을 것이다? 역수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직관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주의하실 게 이곳에서의 미분계수랑은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이다. f 인버스 프라임 a와는 f 프라임 a가 전혀 그 어떠한 상관관계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이 a에서의 미분계수와 b라는 곳에서의 미분계수가 상관이 있을 뿐. 무슨 상관? 역수라는 상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이게 일단 알았어. 자, 역함수의 미분법으로서 으이차. 이 생화학 테러가 진압됐으니 이제 잠깐 경계 모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나 그 저번에 그 공항에 갔었을 때 공항에 갔는데 갑자기 무슨 뭐 그렇게 옐로우 라인 쫙 이렇게 폴리스 라인 쫙 쳐놓고서 총을 들었나? 총을 이렇게 소지하고 있었나? 아무튼 뭔가 이렇게 좀 무장을 한 군인들이 다다다다다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그래서 누구 이제 좀 대장 같은 사람이 이제 그 폴리스 라인 안에서 이제 딱 그 뭐 건장한 체격을 갖고 있으신 분 이렇게 딱 써가지고 이제 무전기 딱 하나 더 이러고 가만히 있어 마네킹 마냥. 뭐지? 하고서 왜 그러는 거지? 하고 쓱 봤다? 캐리어 하나 놓여져 있어. 뭔지 알아요? 아니야 그거 열어보진 않아 그런 걸. 뭐 시체야. 되게 애기가 그 들고 다닐 것 같은 아기자기한 그 캐리어 한 3-4살 정도쯤 애기가 들고 다니면 딱 괜찮을 만한 그런 조그만 캐리어가 있어. 그 캐리어가 거의 그대로 있는 거야. 거기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지. 그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원래 그렇게 캐리어 같은 거 공항에 버려두고 가면 그런 거 있잖아. 뭐 마약 같은 걸 딱 반입해가지고 거기다 딱 넣어놓은 다음에 그냥 난 가. 그냥 운반책으로서 역할을 다 한 거지. 그럼 진짜 그게 필요한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캐리어인 것처럼 쓱 하고 갖고 가잖아. 그런 것들이 이제 범죄로 많이 활용이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캐리어를 놓고 간 거. 그렇게 의심해서 여기 캐리어가 지금 하나 버려져 있다. 신고 딱 들어가서 공항 이제 보안 그 이렇게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 캐리어 앞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럼 이제 그 사이버래 그 이제 과학 수사대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요거 검사를 하겠죠. 막 마약 탐지견 와가지고 이제 마약 검사. 아무튼 그때 좀 무서웠어. 왜지? 내가 가는 길목을 딱 막고 서 있으니까 그냥 삥 돌아서 갔거든. 그래서 아무튼 갑자기 그게 생각나는 그 생화학 테러 하니까. 약간 그거에 필적했어. 아까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두 녀석이 서로 그런 식으로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얘는 f 프라임 a 분의 1일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미 이해를 하고 있어요. 뭐 당연하죠, 그렇죠? 네, 이거를 대수적으로 증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fx라는 것에 gx라는 것을 이렇게 치환했을 때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게 x가 된다면 f랑 g가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고 했었어요? 역함수 관계에 있다라고 했었지. 우리가 이 관계가 성립되면은 이때 gx가 f 인버스 자꾸 인버스 쓰네 프라임스 f 인버스 x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gx를 f 인버스라고 의식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거를 미분해 볼게요. 양변을 x에 대해서. 그럼 식이 어떻게 만들어져? 자, 불러볼까?
F 왜 이렇게 생겨? 자 F 프라임 GX 곱하기 오케이 G 프라임 X는 1 좋습니다. 자 그러면 G 프라임 X 남겨놓고 이 친구 저쪽으로 넘겨버릴게요. 그럼 G 프라임 X는 F 프라임 괄호 GX 분의 1이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FA가 B라면 즉 다시 말해서 GB가 A라고 한다면 자 X에다 뭐 대입해볼까? B 대입해볼까? 자 B를 각각 대입해보시면 G 프라임 B는 F 프라임 GB가 뭐야? A 그치? F 프라임 A 분의 1이다 라고 쓸 수 있겠지? 요게 지금 요거잖아. G 프라임 B는 F 프라임 A의 역수다. 대수적으로도 증명 완료. 별거 아니죠? 네. 그래서 역함수의 미분은 그냥 그 친구 찾아서 짝을 지어준 다음에 여기에서의 미분계수랑 요 놈의 거기에서의 미분계수가 서로 역수관계에 있다라는 것만 잘 의식하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꼭 내가 아까부터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죠? 아니 이거 G'X 구한다면 요 친구의 미분계수를 자꾸 갖다가 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어. 도대체가. 자, 이그젠플 한번 볼까요? 이건 첫 번째 이그젠플부터 봅시다. 253페이지 이그젠플. 자, fx가 x제곱인데 그 역함수 f 인버스 x에 대하여 f 인버스 프라임 4의 값을 구하자. 자, 일단 머릿속으로 상상해. f 인버스 프라임 4야.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f 프라임 뭘 구해야 될까요? f 프라임 4요. 죽는다 진짜. 그러지 말라고 방금 전까지 얘기했잖아. f 인버스 프라임 4를 구하고 싶다고 해서 f 프라임 4 구하고서 그것에 역수 쓰지 마 제발. 상상을 해봐. f 인버스의 4라는 곳에서의 프라임? 그럼 도대체 몇 컴마 몇을 떠올려야 될까? f 인버스 기준으로는 4,2 f 인버스 기준으로 4,2 원래대로 x제곱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2,4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fx의 기준으로 도대체 어느 놈이 4를 갖는가를 조사하면 되는 거야. 어느 놈이 4를 갖는가? 어느 놈이 4를 가지지? 이걸 조사하는 거야. 그 조사 결과가 누구야? 2였던 거야. 2. 그래서 우리는 2라는 것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면 돼. 즉 x제곱 미분의 2x지 걷다가 2 대입해. 얼마야? 4지. 이 4라는 것이 이곳에서의 미분계수였을 거라고. 그럼 당연히 요 곳에서 미분계수는 뭐가 되겠어? 4분의 1. 이해됐어요? 그런 식으로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54페이지에 있는 이그젠플. 요거는 사실 불필요합니다. 뭐 굳이? 그냥 요거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 때리면 되잖아. 그럼 좌변 뭐가 돼? 1. 그 다음 우변은 5y 4제곱 곱하기 y 프라임. y 프라임 나왔잖아. 무슨 역함수의 미분법을 왜 써? 자, 넘어가. 쓰잘데기 없는 짓 하는 건 그냥 다 제껴버릴게요. 네. 굳이? 사람 헷갈리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그젠플 그 밑에 있는 거 봅시다. 이건 또 어떤지 보자. 자, 미분 가능한 수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하고 f1은 2, f'1은 3분의 2일 때 g'2의 값을 구하라. 자, 우리가 지금 g'2의 값을 구하는데 항상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 그림이 떠올라야 돼요. g'2, 2 누가 2를 갖는데 찾아. 누가 2를 가져? f가 누가 2를 가져? 말해! 누가? 1, 그치? 그러니까 1을 찾는 거야. 1이라는 곳에서의 그럼 미분계수 구해야겠다. 1이라는 것에서의 미분계수 구해야겠다. 얼마야? 3분의 2. 오케이, 그럼 그 녀석을 뒤집어야겠다. 얼마? 2분의 3. 오케이, 그게 정답. 대충 머릿속으로 어떤 레파토리가 좀 흘러가야 되는지 알겠죠? 이 G'2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언놈이 2를 갖는데 부터 먼저 조사. 1이 2를 갖더라. 그럼 1에서의 미분계수가 뭔데? 3분의 2다. 오케이, 그러면 그 녀석의 역수가 이곳에서의 미분계수일 테니까 답은 2분의 3이겠구나. 그래서 이 그림 하나만이면은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 하나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럼 255페이지의 개념 콕콕 1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255페이지의 개념 콕콕 1번.
내가 0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고 싶어. F 인버스의 0에서의 미분계수를. 그러면 어느 놈이 0을 갖는지를 체크. 그곳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한다. 그 다음 그것의 역수를 구한다. 다 했어요? 왜 이렇게 손이 한가하시죠? 다 해서 그런가? 응, 오케이. 자, 같이 봅시다. 자, 우리가 F 인버스 프라임 제로를 구하고 싶어. 자, 항상 이 그림 떠올려. 자, F 인버스 프라임 제로를 구하고 싶대. 여기가 제로래. 여기가 제로. 그럼 우리 뭘 찾았는데? 누가 제로 갔는데? 누가 제로 갔는데? 자, 누가 제로 가져요? 마이너스 1. 오케이. 그럼 우리는 이제 뭐만 조사하면 돼? 마이너스 1에서의 미분계수만 구하면 돼. 어디에서? F 프라임에서. F에서 F 프라임 마이너스 1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얼만데? 이 미분해 보시면 이거 3x 제곱이잖아, 그치? 그래서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3이야. 오케이. 그럼 이 녀석은 그것의 역수겠다. 답은 3분의 1. 알겠죠? 그냥 이 과정만 유기적으로 연결되면 돼. 자, 또 F 인버스 프라임 1을 구하고 싶다. 자, 그럼 어느 놈이 1을 갖는데 조사해봐야겠죠. 어느 놈이 1을 갖는데 누구야? 1이지. 오케이. 그럼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야겠다. 얼마야? 3이지. 그럼 그 녀석의 역수겠다. 답은 3분의 1. 좋아. 자, 쭉 넘어갈게요. 이계도 함수. 자, 다 보셨어요? 자, 요거는 내가 딱 한 문장으로 끝낼게. 미분 2번 하는 거. 자, 오늘 수업 끝. 자, 진짜야? 미분 2번 하는 거. 오늘 수업 끝. 여러분은 아니야. 우리 접선을 한번 하기로 했잖아. 이거 끊고 가요.